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오늘은 슈어에서 나온 두 가지 TWS. TWS가 뭐죠? True Wireless. 스테레오. 네. 그 두 제품이 출시가 돼서 두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슈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에이오닉 50을 다뤘었죠? 슈어의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에이오닉 50을 다뤘었죠. 에이오닉 50이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이고 에이오닉 3, 4, 5 세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유선 이어폰인데 엔트리 모델 에이오닉 215 모델이 있었는데 슈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선 모델이 그 모델이거든요. SE 215 모델. 그래서 그 모델이 엔트리 라인업 중에서 경쟁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인정도 받고 있고 많이 판매된 모델이다 보니까 그 슈어 엔트리 하면 215 약간 이런 상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3, 4, 5는 더 위급이지만 유선이고 좀 더 그 음질보다는 좀 편의성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5가 약간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무선 이어폰인 TWS에 가장 어울리는 모델이 SE215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SE215가 에이오닉 215라는 모델로 바뀌어가지고 완전 무선 이어폰으로 나왔어요. 에이오닉이 뭐 3, 4, 5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 제품들은 BA들로만 이루어졌던 이어폰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뭐 전 시리즈로 넘어가서 얘기하자면 SE315, 425, 535가 있었는데 일반 리스너들을 겨냥한 제품이 아니고 보통 방송용 모니터링 제품으로 나온 거잖아요. 에이오닉 3, 4도 원래 마찬가지였고 이 제품은 유일하게 슈어 제품 중에 DD를 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좀 일반 유저 리스너를 겨냥한 모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TWS 기능을 달면서 좀 더 실생활에 쓸 수 있게 나온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엔트리 레벨 라인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유선을 굳이 쓰시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단자가 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의 단자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무선을 한번 맛보면 유선을 다시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엔트리 모델을 찾는 분들은 이런 완전 무선 이어폰 또 요새 이제 대세가 완전 무선 이어폰이니까 그렇죠. 그냥 노리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모델 이제 TW1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이어폰이 빠지고 모듈만 있는 제품이죠. 블루투스 모듈만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사용하는 이어폰이 있다. 특히 이제 당연히 슈어 이어폰도 그렇지만 뭐 다른 MMCX 커넥터를 이용하는 이어폰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듈만 구입해서 완전 무선 이어폰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그 SE2로 이어폰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이 모듈 발음이 안 돼. 모듈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이쪽은 모듈만 있는 건 20만 원 후반대, 그다음에 이어폰까지 이제 일체형으로 나온 모델은 30만 원 후반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이 제품 처음 보시고 딱 떠오른 게 있다고 하면 저는 드래곤볼의 마인부라는 악당이 있는데요. 그 두상과 이 머리 꼬리 스타일이 딱 되게 닮았었어요. 이미지상으로 접했을 때 사실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거든요. 불호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저도 좀 이 뒤에 달린 이 뭉치가 좀 음표 같긴 한데 뭔가 좀 좋게 보면 음표 같기도 한데 예쁘다고 보기엔 좀 살짝 어려운 디자인이거든요. 사실은 올챙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불러가지고 그 느낌으로 보니까 이제 또 슈어랑 좀 안 맞는 거예요. 슈어는 약간 정갈한 느낌 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저번에 봤던 그 에이오닉 50 같은 경우도 약간 정장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거랑은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라서 저게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착용해봤을 때 거슬리게 느껴졌었던 이 뒷 모듈 부분도 다 귀 뒤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케이스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케이스가 저는 이게 처음에 그냥 이게 이 안에 하나 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약간 마페처럼 생겼는데 근데 열면은 이게 그 모듈이 고정되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코드리스는 보통 이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에 끼우는 거다 보니까 다른 케이스보다 좀 더 외부 충격이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체가 이제 케이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은 물론 케이스지만 충격을 보호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충전용 케이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제품은 약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캐링 케이스까지 하드 케이스까지 포함한 그런 느낌이라서 좀 센스 있는 느낌이지 싶어요. 기능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기능이 있나요?
이 제품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전 과거에 쇼에도 유선 블루투스 모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완전 무선은 처음이고 네, 그러니까 선이 있는 블루투스 모듈이었죠. 네. 뭐 모델명은 RMC BT1 그리고 RMC BT2 그리고 현재 이 모델은 RMC TW1이라는 모델인데요. TW1이 가지는 장점은 이제 유선 모듈에서 무선 모듈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전 유선 모델은 블루투스 코덱이 aptX HD까지 됐는데 이 제품은 aptX까지. 사실 이 정도까지만 돼도 꽤 괜찮은 코덱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유선 모델은 한 번 충전하고 10시간 지나면 끝났는데 이건 3번까지 더 충전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타임은 8시간인데 충전을 3번 더 가능하게 해서 총 32시간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나은 블루투스 제품들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각자 연결이 가능한데 아직 이 모델은 오른쪽 마스터, 왼쪽 슬레이브 타입으로. 사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가 초창기 나오던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마스터가 핸드폰이랑 수신을 하고 왼쪽으로 또 보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양쪽 다 수신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연결도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싱글 모드를 쓸 수가 없다는. 그렇죠. 왼쪽으로만 쓸 수가 없어요. 요새 그런 모델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음질을 조금 더 덜 손해보게 하는 그런 장치,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반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네. 기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착용감,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착용했는데 놀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놀라셨나요? 진짜 헤드 뱅잉을 해도 제품이 전혀 흔들리는 감이 없이 네, 진짜로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에어팟 1세대인가 나왔을 때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좀 춤추거나 막 머리 그러면 넘기면은 이게- 툭툭 떨어진다 네, 그랬는데 빠지거나 이런. 근데 그거 완전 대조적으로 이 제품은 거의 밀착감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뭐 거의 90점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귀에 거추장스러운 게 달려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그냥 뭐 안경 쓰는 것처럼 그냥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또 흔들면은 흔들리지도 않고 걸치는 걸 넘어서 홀딩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얹어 있는 건데 일단 촉감 자체도 괜찮고 그 초창기 때부터 이제 이어폰 착용감 좋은 거 뭐 있나요?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웨스턴이랑 슈어를 많이 추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약간 그런 그 인체 공학적인 그 착용감 같은 경우에는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슈어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니. 요즘 마스크 기본 쓰시고 안경도 쓰고 그렇죠. 하는데 참 불편한- 거기에다가 이걸 걸쳤는데도 착용감이 불편한 게 없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 헤드폰이나 이어폰 쓸 때 뭐 안경이 걸리적거려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또 마스크가 추가돼가지고 착용감에 조금 더 민감해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제품은 굉장히 착용감이 매끄러웠다. 네. 정말 중요한 소리 얘기를 해보죠 이제. 네. 네. 뭐 모듈도 있고 215와 결합한 모델이 있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 SE215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되게 오래된 모델이잖아요. 한 10년 됐나? 오래됐죠. 네, 되게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모델이라서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출시된 제품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리고 이제 본체라고 해야 되나 주인공 자체가 블루투스 모듈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코드리스 이어폰 말고 유선 이어폰을 갖고 있는데 나도 무선 한번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코드리스 이어폰을 구매했는데 사운드가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면은 이제 되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소리를 그나마 좀 손에 덜 보고 무선으로 바꿀 수 없을까? 그게 정답이 저는 이제 슈어 모듈이라고 생각해요. TW1을 구매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MMPX 프리미엄 이어폰을 무선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오닉 시리즈가 기존의 SE랑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에이오닉으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다 느끼신 게 있다 그러면은 기계적이고 좀 엔지니어링적인 사운드에서 좀 유저 친화적으로 살짝 슈어의 느낌은 여전히 약간 있는데 그래도 좀 일반 리스너에게 다가가려고 좀 소리를 좀 매만진 느낌이 있어요. 동감인데 그런 슈어는 프로페셔널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소리가 정직하다고 해야 되나? 네. 몸이 건조하고 약간 그런 꾸미지 않는 그런 소리였었는데 이게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깔끔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계셨겠지만 되게 심심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사실 계셨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에이오닉으로 바뀌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가미가 됐고 TW1 모듈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BT1이랑 BT2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더 약간 그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음악적인 느낌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 출시되면서 기존에 나왔던 그 RMC BT2라는 모델이랑 같이 좀 비청을 했어요. 유선 모델은 코덱이 좀 더 상위 코덱이고 이건 좀 밑에 코덱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사운드 퀄리티는 뭐 엇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 BT2 모델은 대신에 좀 저음 밀도가 좀 있고 대신에 고역이 좀 덜 나왔는데 TW1 모델은 저역은 좀 덜 잡혔는데 고역, 중고역 개방감이 살짝 더 있었기 때문에 음질적으로는 좀 대동소이하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215와 이 215 패키지 블루투스 모듈 음질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공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음질이 좀 너프되긴 합니다. 네. 이게 무선으로 되는데 음질까지 좋아지면 사실 유선 이어폰이 설 자리가 없죠. 편의성과 이 음질은 사실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고요. 두 마리 토끼를 좋을 수가 잡기는 없으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출력이 좀 낮게 들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도도 좀 떨어지고 고역도 좀 덜 나오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단점이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를 장점으로 좀 풀어가고 싶어요. 215 모델이 달린 모듈도 있고 이렇게 모듈만 있는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유선 모델 고급 쓰는 것 중에 좀 해상도나 음압이 좀 세가지고 귀에 좀 부담스럽게 들렸던 이어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좋게 해석돼가지고 이 모듈이랑 물리니까 전반적으로 좀 중화가 되면서 부드러운 밸런스로 맞춰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매칭했던 MMCX 중에서 특별하게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제 라이솔로라는 제품이 아주 좋았어요. 라이펜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데 라이솔로 같은 경우에는 중고음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뭐 팁을 바꿔서 조금 저음 양을 늘릴 수는 있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중고음 성향은 바뀌지 않는데 이 모듈 연결하니까 밸런스가 제가 원하는 밸런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 연결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라이솔로 구매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디자인도 예쁘고 제품도 마음에 드는데 너무 좀 쏜다 또 이제 무선도 한번 써보고 싶다 종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모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포디오 모델의 M3라는 모델 그리고 캠프파이어의 안드로메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고역의 피치가 있는 모델 그리고 좀 스마트폰 직결했을 때도 좀 구동이 원활하게 되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좀 매칭은 좋았고요. 좀 저역이 주인공인 그런 거랑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은 그리고 느낌. 그런 이어폰들이 대부분 좀 고역도 좀 덜 나오는데 그렇죠. 예. 이 모듈을 물리니까 전반적으로 좀 너프된 느낌이 강했었어요.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약간 고음 성향의 제품들과 매칭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제품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게 있을까요? 이 제품이 이전 모델인 BT2 모델 대비 갖고 있는 장점이 A-ON이 50과 마찬가지로 어플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예. 어플 지원합니다.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EQ 조절, 앰비언트 사운드 모드를 조절할 수 있고요. 뭐 펌웨어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슈어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요새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많지만 그게 어쨌든 음질에 좋을 수는 없는 기능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기능 없이 소음 차단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없고 앰비언트 사운드 모드만 있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사운드 모드를 10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되게 간편하게 앱에서 깔끔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통화가 되긴 하던데 혹시 통화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뭐 코드리스는 어쨌든 이제 그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화를 바로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화 기능은 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썩 그렇게 좋은 평가는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기대가 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슈어라는 브랜드가 마이크를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전문 브랜드다 보니까 에어팟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통화 품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한테는 또 이제 문제인 게 오른쪽밖에 안 돼요. 통화가 오른쪽밖에 안 들려요. 통화할 때 핸드폰을 이렇게 대니까 한쪽만 들리는 게 대부분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소리가 들어오면 통화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다 들어서 통화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의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한쪽이 마스터
돼 있나? 그리고 통화도 왜 양쪽으로 안 되지? 약간 이런 의아함이 있어요. 저는 펌웨어를 통해서 그 부분은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네. 있어요. 네. 될 수도 있죠. 네. 보통 TWS가 양쪽 다 이렇게 통하면 양쪽 다 들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좀 오른쪽만 들리는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제가 코드리스 이어폰보다 이 모듈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설명하고 싶은 게 이 그 조작감 때문인데, 일반적인 코드리스 같은 경우에 이쪽에 무슨 버튼이 있거나 아니, 터치식이잖아요. 저는 터치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고 오작동이 많아가지고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버튼식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설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소리가 바뀌잖아요. 이걸 누르면 소리가 바뀌고, 그다음에 최적화된 그런 위치를 찾았는데 거의 건들면서 이제 소리가 저하 밸런스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이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게 눌러도 전혀 착용에 지장이 없고, 이제 물리 버튼이에요. 터치 버튼처럼 생겼지만 물리 버튼입니다. 그래서 오작동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땀에 들러붙지도 않는 재질이라서 눌러도 만족할 만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사용할 때.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를 해서 네. 좀 한 문장이나 한두 문장으로 좀 이 두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뭐 MMCX 프리미엄 이어폰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무선으로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면은 이 모델을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한 10% 정도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외쪽 뭐 착용감이나 실제 사용이나 아니면 그런 앱 사용 기능 면에 있어서는 한 100% 정도 만족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마이너스 10%, 장점이 플러스 10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 100%면 꽤 갭이 큰데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특히 이제 라이솔로 가지신 분들, 네. 프리미엄 이어폰들 갖고 계신 분들이 무선으로 한번 넘어가고 싶다고 하면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Your turn. 내공님 같이 좀 좋은 이어폰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좋은 이어폰들이 많습니다. 네, 이 모듈리만 있는 제품을 좀 권해드리고 싶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스마트폰 단자 없잖아요. 네, 유선 이어폰도 많이 없을 거고 바로 무선으로 입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패키지로 된 모듈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델로 처음으로 이제 이어폰 세계, 좀 프리미엄의 세계로 접하신 다음에 시에라자드 있는 좋은 MMCX 이어폰들을 차근차근 접하면서 이 이어폰 유닛만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음악에 무선이면서도 음악에 좀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슈어에서 이번에 출시된 신모델 TWS 트루 와이어리스 완전 무선 이어폰 두 종류 제품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